2022년 장은 어떨까? 뭐 이런 거를 뭐 섣불리 예측하는 거가 조금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 그거 관련해서 검색식도 한번 좀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볼까 해서 갑자기 뭐 원래 라이브는 보통 주말에만 했는데 잠깐 이제 유튜브를 켰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 차트부터 잠깐 봐볼게요. 자, 지수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2020년과 2021년이 어떻게 달랐고, 2022년은 과연 어떻게 갈지,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 지수를 보면서 장세가 어떤 식으로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이제 2020년 이렇게 봐보면 2020년 이제 4월, 3월, 4월 이때 코로나 쇼크가 오고 모든 종목이 다 같이 빠져서 이때 지금 Y축이 지금 코스닥이군요. 이거는 Y축이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400까지 빠졌었어요. 445. 그리고 나서 회복할 때 이때 뭐 통화 스와프 체결하고 뭐 연준에서 엄청난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종목이 이때 다 빠졌다가 모든 종목이 이때 다 회복을 했죠. 이때 다 회복을 하고 그래서 회복을 했구나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 988, 10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때 상승한 것보다 그 2배만큼을 더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종목이든지 사서 홀딩하고 있었으면 다 오르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오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다 뛰어들었어요. 무작정. 그리고 다들 수익을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들고 있었던 기존의 주식 매매 하시던 분들은 이때 쇼크 때 엄청난 손실을 보고 막 힘들어 하는데 이때부터 새로 들어온 신생 동학개미들은 막 돈을 벌고 이러니까 기존부터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배가 아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됐냐? 2021년은 과연 올해 한 해는 어땠을까? 이걸 한번 돌아보면 올해 한 해를 봤을 때 뭐 코스피도 띄워놓고 볼까요? 뭐 이제 별반 다를 바 없을 건데 뭐 일단 코스피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2020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회복을 6월달 됐을 때는 이제 전부 다 회복을 했고 이후부터 더 올라서 코스피가 빠진 거는 1400까지 빠졌다가 이제 3000까지 올라가게 되는 장세,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이런 장세였죠. 반면에 2021년은 엄청난 횡보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뭐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뭐 다시 리오프닝을 한다 만다 이런 걸 하면서 특정 섹터들 중심으로 테마 장세가 좀 펼쳐졌고 그 다음에 그 대선 후보들 관련해서 인물주로 테마가 몰려다니고 이러면서 테마 장세가 좀 이제 올해 후반부에는 일어나면서 그 지수 자체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급등락을 많이 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많이 빠졌다고 봐야지 되겠죠.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 정도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박스권 횡보를 쭉 하는 중이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지금 차트 흐름은 더 좋은 상태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코스닥은 지금 계속 횡보하는 장세 중에 있고 그 횡보 박스에 그 3등분을 했을 때 가운데보다 위쪽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빠졌을 때도 하락하는 그 저점이 전에 있었던 저점보다는 더 아직 위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아직은 우상향 중인,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중인 박스권, 그다음에 평행으로 봤을 때도 위쪽 밴드에 이제 속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코스피의 경우는 이렇게 하락하는 박스 속에 있고, 네, 쌍바닥보다 더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여기선 최근에 있었던 그 하락하는 요 폭이 코스피가 훨씬 더 심했던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그만큼 코스피가 지금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이 하락하는 추세를 이제 뚫어 올리고 있는 이 상태라는 것은 지금 둘 다 흐름이 생각보다 괜찮다. 요거 빠졌을 때는 다들 엄청 또 절망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지수가 2500 간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랬는데, 메타버스나 뭐 이쪽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말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의 반등이 사실 좀 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요런 상태를 좀 봤을 때 이제는 주식 매매하는 게 아무거나 사면 돈 버는 그런 그런 장은 지났다. 요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때는 작년이었고, 올해만 해도 작년에 돈 버는 사람들 중에 유지하고 지킨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작년에 돈 벌었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 주셨던 분들 중에서 올해도 계속 벌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갈 때는 쉬운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게 좋을까? 이제 결국 지금 코로나, 이 오미크론까지 나오고 계속해서 변이가 나와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을 한 해 만에 이걸 계속 얘기하고,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든 해 만에 뭐 백신 접종률이 몇 퍼센트, 백신 접종률 엄청 많은데 뭐 코로나 확진자 수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백신이 뭐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거라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결국은 잠잠해지겠죠. 코로나가 극복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지언정 어쨌든 이제 2022년은 그걸 극복하는데 조금 더 힘을 싣고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준에서도 이제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스탠스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나고 이제 긴축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막 열려 있는 상태가 돼 버려서, 이제는 그러면 뭐 오미크론이나 변이나 오미크론 다음에 또 어떤 변이들이 또 나온더라도 그거는 이제 캐캐 묵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재료가 오래되면 그게 좀 이제 힘을 잃어요. 그래서 대북 관련해서도 이제 뭐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막 휘청휘청 그날 했었던 것도 자주 막 쏘다 보면 미사일 쏘든 말든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약간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재료의 힘이 약해진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라는 재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재료를 조금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쪽 관련 이제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 흐름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를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에서 NFT만 이름만 달면 뭐 그냥 날아간다 뭐 이런 것들, 뭐 NFT가 도대체 뭐길래 그거에 뭐 달았다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냐, 거품이다,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실제 이쪽 IT 업계에서는 지금 리크루팅, 어떤 개발자들을 모시느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관련 개발자들, 그러니까 크립토 관련 개발자들, NFT 관련 개발자들, 게임 관련 개발자들, AI 관련 개발자들, 이렇게가 지금 가장 핫한 시장에서의 그 매물입니다. 어떤 회사들도 이런 사람 개발자들 모시려고 지금 다들 날리고 연봉도 막 지금 막 세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추세를 보면서 NFT와 메타버스, 그다음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되는 거를 느껴요. 그 연결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 비트코인 나왔을 때 그거 어디다 써? 뭐 느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다음에 5G가 나왔을 때 그 지금 4G만 해도 충분한데 5G 비싼 돈 주고 왜 써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 그거가 필요한 당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다 쓸 건데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못 주니까 지금 5G는 이미 기술이 이제 숙성됐고 6G를 개발을 이미 많이 진척이 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5G 망이 안 깔리는 거죠. 거기에 돈을 안 쏟아붓는 거예요. 왜냐면 5G에 대한 필요성이 없으니까. 4G만 해도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스트리밍, OTT 뭐 이런 걸 할 때는 끊김없이 거의 다 볼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5G 뭐 그게 뭐 다들 꼭 필요한가 뭐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장이 열린 거예요. 이건 무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 메타버스라는 무대가 열렸고 그 위에서 크립토 커런시가 이제 실제 우리의 원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뭐 미국 달러화 이런 것처럼 그 나라 대 나라로 움직일 때 엄청난 그 환율, 엄청나게 많은 그 돈들이 막 환전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세계, 게임 세계가 아닙니다. 가상세계와의 그 소통을 위해서 환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용될 게 크립토 커런시가 가장 이제 활개를 펼칠 만한 무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 크립토 커런시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증명을 해내는 단 하나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도 필요한데 가상세계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NFT가 되는 거죠. 딱 하나만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들을 이제 해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엮이는데 이제 로블록스나 뭐 이런 것들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느끼실 텐데, 제페토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게임이네, 뭐 리니지 2 같은 느낌인데 뭐가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같은 그런 경우도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피직스가 그대로 좀 재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현시키면서 세상의 것들을 이제 그 물리 엔진 같은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뭔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싸이월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한글과 컴퓨터도 되게 재밌는 상태인데, 이거를 주봉, 월봉을 봐볼까요? 월봉도 아니고, 월봉을 봐보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27만원까지 갔었을 때, 이때가 연도를 봐보시면 1999년. 이때가 닷컴 버블 때예요.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은 닷컴 버블을 이미 극복하고 지금 더 신고가를 할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닷컴 버블을 넘지를 못했어요. 이때 버블만큼 쫓아간 종목이 없어요. 근데 이때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 그때 HWP 하면서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5,000원, 4,000원 하던 종목이 27만원 갔었던 이 엄청난 버블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했습니다. 계속
쭉 하락하고 2014년에 26,000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찍었었네요. 그게 저는 솔직히 한글과 컴퓨터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 워드 안 쓰고 HWP 쓰면 짜증 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워드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위주로 거의 문서 쓸 일이 있다 보면 그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요즘 구글 닥스나 이제 이런 클라우드 쪽으로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보면은 이 20년 만에 이 고점을 이제 막 뚫기 시작한 거거든요. 25,000원 정도가 중요한 그 자리였는데 그걸 이제 뚫어서 3만원이 됐죠. 그런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도 이렇게 죽어 있다가 이제 막 활발하게 된 거예요. 요때부터. 이 활발하게 된 것에 그 안에는 메타버스가 있다. 그 메타버스는 싸이월드를 가지고 이제 한컴 타운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속 한컴 타운인가? 한컴 뭐 그걸로 유튜브에 그거 한번 구독을 해두시고 거기서 올리는 그런 영상들도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러면은 싸이월드가 성공하겠구나, 망하겠구나, 이제 이런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추억의 싸이월드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 추억팔이로 하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실 텐데, 이거 좀 판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그래서 관심 있게 쭉 봤더니만 여기가 한컴 MDS, 그 다음에 한컴 위드, 한컴 라이프스타일 뭐 하면서 그 종속 계열사들도 많고 하는 일도 엄청 다양해요.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드론도 날리고 위성도 쏘고, 그 다음에 로봇도 하고 VR도 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이제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NFT도 같이 하는 거고, 이 요즘 중요한 이슈들을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다양하구나.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는 이름이 어울리나?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면 자본 재무 차트는 어떤가? 재무 차트 보면 지금 자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고 있어요. 자본이 이렇게 늘고 매출액이 이렇게 늘고 있어요. 이렇게 느는 데에는 지금의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 HWP가 각종 관공서나 이 모든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화 사용되는 걸로 다 기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구독 경제로 바꾸면서 매월 캐시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캐시 카우가 제대로 잡혔죠. 그러니까 HWP 저는 망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모든 정부 기관에서는 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바뀔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철밥통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매출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매출의 증가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구독 경제로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볼 때는 한글과 컴퓨터에 그게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새로운 신사업에 자꾸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도 자꾸 교체되고 1세대 CEO가 아니고 2세대, 3세대 이렇게 CEO들이 계속 바뀌면서 젊은 경영층들이 오면서 막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혹시 이제 다시 옛날처럼 이만큼은 이런 버블까지 이제 다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동안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달려주는 이제 그런 강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뭐 매매하셔도 됩니다만 기준을 잡고 하셔야겠죠. 이제 무조건 간다고 했으니까 존버 이렇게 하는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7,000원 뭐 이런 정도를 기준 잡고 이제 이것만 안 무너지면 버틴다, 아니면 뭐 백두 2년 기준선만 안 무너지면 버틴다, 뭐 이런 정도 각자 기준을 가지고 한번 매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또 단기 그 D-Day가 있잖아요. 그 싸이월드가 17일 날 아마 오픈한다고 했는데
그 어간에서는 급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쭉 빠진 급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저는 많이 사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사지는 못했습니다. 네, 들고는 있는데 재료 소멸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료 소멸로 많이 빠지게 되면 땡큐인 거고 재료 소멸을 안 하고 그때부터 더 달리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중을 많이 들고 가지는 못할 텐데 어쨌든 이제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좀 가장 정면에 있는 이런 종목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메타버스는 2022년에 꼭 봐야 되는 섹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게임주들, 그다음에 이런 메타버스, NFT 하는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 하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급등락이 좀 심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미르의 전설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위메이드 맥스로 봐볼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훅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쯤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이제 버블이야 사면 안 돼. 그러니까 훅 빠지니까 거봐 내가 빠진다고 했잖아, 버블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거 계속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추세가 확 펼쳐지면은 이게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 주식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아실 건데 이 밀림 사자 컨셉들이 막 몰리게 되거든요. 이때는 버블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훅 떨어지고 나니까 이때 살려는 매수세가 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샀었던 사람들의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매도하잖아요.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가고 이러면 계속 매도하거든요, 개인들이. 그 돈이 다른 데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야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낙수 효과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미친 작전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정말 이제 손대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이런 건 지금 NFT 중심 앞에 선두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훅 빠지게 되면 그거를 다시 안 끝났어 하면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어서 이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건 매매할 수가 솔직히 없잖아요. 지금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매할 수는 있지만 아주 짧게 해야지 되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매매를 잘한다? 트레이딩을 잘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직접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근데 여기가 돈을 벌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돈을 버는 거, 이거랑 직접적인 이거는 관련이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메타버스로 오르는 건 다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지 여기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러면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제일 세거든요.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을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에 오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2배, 3배 간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 밑에서 잡은 사람들의 영역이지.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제 예전 기억 중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업비트가 막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그 코스닥, 코스피 거래량을 다 뛰어넘는, 거래 대금을 뛰어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저는 이제 그런 비트코인으로도 수익을 많이 봤지만 업비트 관련된 회사가 어디지? 이걸 막 엄청나게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기술투자 그때 엄청 좋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때 정보를 다 뛰어넘었죠. 네, 요때 매매했었거든요. 그때가 2017년 11월 달 이때쯤 사가지고 1월쯤 팔았어요. 이때 딱 거의 고점에 파는 건데 2,000원에 사서 거의 만원 가까이 올랐을 때 팔았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베팅도 좀 크게 비중을 실었었거든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래량을 보면서
어, 내가 비트코인으로 얼마나 벌지 손실 볼지 급등락이 심하니까 잘 확신이 없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두나무는 돈을 벌고 있구나 라는 확신 속에서 좀 무게를 실었었는데 이때 한번 점프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한참 이거를 회복을 못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거가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 정도. 여기를 돌파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다시 이제 크게 또 시세 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또 다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산 사람들은 엄청 고생한 사람들이거든요. 요쯤에 산 7,000원에 산 사람들. 몇 년을 버텨서 이제 본전 왔네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하는 거는 좋은데 이미 올라간 거를 잡는 거는 좀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메타버스가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어디서 실제로 돈을 벌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요거를 봤을 때 이 메타버스가 어떤 PC로만 하는 거다? 아니면 휴대폰으로만 하는 거다? 뭐 아니면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으로 바꾸고 계속 하고 있는 게 오큘러스를 이용해서 VR 이쪽을 뛰어들고 있거든요. VR 쪽으로 강화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주말에 한 번씩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어요. 그걸 보시면 그때의 상상하던 그 미래 가상의 세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매트릭스는 다들 보셨을 텐데 현실 세계가 있고 매트릭스 안에서의 세계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가 이제 결국 메타버스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그거가 이제 VR이나 AR, 요즘 새로 나온 건 XR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애플에서 뛰어든다고 합니다. 애플에서 뛰어들고,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뛰어들었고, 페이스북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고, 오큘러스로. 그러니까 이쪽에 큰 공룡들이 여기가 먹거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몰라요. 그들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리더라도 그거를 만들기 위한 부품 업체들은 간다는 거죠. 요거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 와중에 돈 버는 부품 업체들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VR, AR 이런 걸 할 때 어떤 업체들을 잘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배터리 쪽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 센서 이런 쪽 잘 봐야 되고, 반도체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G 잘 봐야 돼요. 5G가 최근에 수급이 막 들어왔죠. 반도체 수급이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들어왔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일단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필요하겠구나. 배터리가 필요하겠구나. 카메라, 렌즈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5G가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근데 필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플렉서블한 어떤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서도 필요하겠구나. 디스플레이 쪽도 잘 봐야겠구나.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 이 부품 회사들은 진짜 돈 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거든요. LG 이노텍도. 근데 이거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이유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G 관련해서도 이제 종목들을 쭉 한번 보시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쭉 좋은 것들을 차트들을 이렇게 좀 갈무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어느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배터리 사용처가 전기차 로도 엄청나게 늘었지만 휴대폰도 지금 계속 그렇다고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용처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VR, AR까지도 메타버스까지도 이제 더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쪽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